첫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마지막입니다. 준비 시작. 자, 요게 세 개가 뭉치면 설득을 되게 잘할 수 있대요. 어떠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 딱 여러분들하고 진행하고 나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있어 보입니까? 뭐 하나 빠져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다. 직업적 강사는 그게 빠지면은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예. 일단 책을 갖고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갖다가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중간중간에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도 잠깐 적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아까 팩트,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 안 했으면 이게 서지 않을 거예요. 잘. 그죠?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사람을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설득을 당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들이 뭐냐면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 요 얘기도 되게 진하게 할 거고, 요 얘기는 사실상 이 과정의 전체야. 전부 다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이걸 하면 소상공인분들한테 뭐가 좋아요? 라는 논리적인 논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있는 텍스트를 제가 좀 그려봤어요. PPT로. 시각화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원래 구글에 있는 어떤 외국 사람이 그린 걸 제가 따서 그려봤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언어적인 요소가 있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강의를 막 여기서 하고 있는데 옷을 뭐 입고 있냐면 잠옷을 입고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모든 것들이 신뢰건 공감이건 논리성이건 비언어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코리아나 화장품 자주 쓰세요? 안 쓰세요? 옛날에 많이 쓰셨죠. 아직도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여튼 강의를 갔는데 이쪽은 되게 반짝반짝하니 잘생긴 분들이 앉아 계시고 뭐 훤해, 이쪽에 뭐 시커매. 영업사원들이에요. 저는 영업사원들을 되게 많이 만나니까 영업사원들인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쪽의 분들은 영업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부진자라고 하더라고. 쓱 지나가다 봤는데 부진자분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인데 손톱이 한 3cm 정도로 길어요. 거의 그 영화 캐릭터 중에 울버린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거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손톱이 긴 사람한테 과연 누가 화장품을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화술이 좋건 아무리 뭐라건 한마디로 보다 세 가지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장을 입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깔끔하게 평소에 그분하고 다르지 않게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에토스부터 빠르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또 나오지? 죄송합니다. 자, 여쭤봐야겠다. 박현자님, 강진에서 오셨습니다. 야, 멀리서 오셨다 진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부님이시면 주부입니다. 이게. 네, 고맙습니다.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 살면서 그런 사례 있지 않나요? 아마 있으실 건데 제가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죠? 나무가 있는데 평소에 이 뿌리 보이나요? 이거밖에 안 보이죠? 이 뿌리가 안 보이고 얘만 좋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화분을 샀어요. 알고 봤더니 뿌리가 다 썩었어. 얘는 금방 죽을 수 있겠죠. 실제로 사람이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 볼 때는.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실적이나 역량 또는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큐레이터 분을 리크루팅해서 사람을 뽑았어요. 처음엔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서 그 사람이 뭐죠? 성실성, 양심, 의도가 즉 밑바탕에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경험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맙다. 스마트워치가 쓸데없이 말을 하네요. 자, 여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신뢰도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은 성품과 역량 두 가지로 신뢰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하시고 큐레이터 역할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줬어. 역량을 막 보여줬어. 근데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어떨까요? 상대방의 신뢰가 점점점 깨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거를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쭤봐야겠다. 우리 좀 뒤쪽에 있는 분부터. 네, 저쪽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성함 부탁드릴게요. 거제도요? 거제도죠? 네, 고맙습니다. 혹시 주위 분들한테 내가 이걸 좋아해요, 저걸 좋아해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별로 말씀 안 하시는 편인가요? 사람을 잘못 골랐네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최혜정님, 잠깐 질문 드릴게요. 평소에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영업을 하시는지. 카드 영업 27년. 카드 영업이요? 이야, 대박. 그러면은 저희 혹시 얘기 부탁드릴 수 있나요? 특정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다 하시나요? 특정 브랜드. 아, 특정 브랜드인가요? 브랜드도 다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죠? 돈이 안 되니까. 그죠? 네. 이것저것 다 해야 되죠. 네. 여기저기서 막 데려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워낙 거지아주만 있으니까 네. 저를 터치를 안 해요. 그래요? 그게 좀 돈을 못 벌었죠.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평소에 뭐 좋아하세요? 뭐 취미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냥 자고 독서하는 거. 아, 책 보시고 책보다 주무시고. 네.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시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책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다가 주위 사람들도 다 이분 알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돈만 좋습니다. 좋아하는 거 알아요. 돈만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 고맙습니다. 자, 내가 돈을 좋아하고요. 돈을 좋아하는 걸 남들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공개 영역이라고 해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남들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책을 좋아하는 걸 남들이 몰라요.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이걸 비밀 영역이라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비밀 영역 하나씩 있으시죠? 굳이 얘기하기 싫은 건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비밀 영역. 감추고 싶고 치부인 거, 얘기하면 창피한 거 저도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비밀 영역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이걸 맥인 영역이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눈이 앞기 때문에 내 행동을 내가 못 보는 거죠. 맥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건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셨건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저 행동은 진짜 아니다 진짜. 저렇게 살면 인생 하신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걸 그 사람이 알까요? 그건 그 사람이 맥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보든지 뭘 보든지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게 사실일 경우가 있어요. 사실인데 나는 몰라. 그 문제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오해일 수가 있어요. 잘못 보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이기도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떨까요? 문제가 되겠죠. 슬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 행동이 어땠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하냐? 자, 제가 이 비양표를 왜 설명드리냐면 여기 현재 큐레이터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동조합을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분 두 분이 분류가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물론 협동조합을 운영하실 분들은 큐레이터 역할도 해보셔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역할은 뭐냐면 본인의 맥인 영역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도록 놔두시면 에토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뢰가 저하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이미 출신 회사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 간첩인 회사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어느 본부 출신인 것도 얘기했어요. 저는 국내 사업본부에서 국내 영업본부에서 B2B 셀리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이제는 사라졌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누가 하냐면 현대 캐피탈에서 그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이양됐어요. 왜? 요즘 자동차는 금융이에요. 그래서 캐피탈로 이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 국내 영업본부에서 정말 영업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동차 회사 사람들은요 영업사원이 아니어도 1년에 한 대씩을 팔아야 돼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예.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일반직, 그러니까 영업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그 1년간 파는 대수가 한 20대 정도 팔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뭘까요? 관계가 좋으신 거야. 관계가 좋으신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분? 평소에. 신뢰가 있고 그분 남욕 되게 잘합니다. 긍정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은 제 경험상 어땠냐면 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실 모임을 한 10개씩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팔리겠죠. 두 번째, 만났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되게 투명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 드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분 만나면 그분이 유머러스해요.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재밌는 거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는데 투명해.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호감인 거예요. 저 양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임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죠. 만나면 계속 막 제가 살이 빠져가지고 벨트가 좀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루즈벨트다 그러시는 거예요. 루즈벨트요. 루즈해졌잖아 벨트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아재 개그를 아주 수도 없이 치시는데 옆에 있으면 아주 골 때려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당시에는 먹히는 개그였으니까 그게. 요즘에는 아재라고 욕먹지만. 하여간 그런 수많은 유머를 계속 양산해 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중에 저는 제일 뭘 봤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못 보는 자기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자,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원 때 보시던 부장님이 계셨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감사팀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전체 키보드에서 손 띄세요. 그러고 다락 일어났어. H자동차의 감사팀은 어떨까요? 그냥 사내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내 경찰. 쫙 들어오더니 사손 띄세요. 딱 일어나래. 다 일어나 전체 사무실 나가라. 하더니 10몇 명이 나왔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그 부장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실화예요. 이거는 실화예요. 알고 봤더니 특정 업체로부터 한 6년간 한 7억 정도를 수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비로 다 토해내고 집까지 다 팔아야 했어요. 그분이 제일 공통점이 뭐였냐면 속이 안 보여. 자기를 얘기를 하지 않아.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이 창을 딱 봤을 때 야 저렇게 맹인 영역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늘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말로가 좀 다르구나 개인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그 저랑 좀 친한 분들이 지금 김용기 회장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네, 맨날 저기 순댓국에 소주 먹어요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인생 한탄하면서 그러기도 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감추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맹인 영역에 대해서 거의. 그 다음에 좀 필요한 피드백이다 싶으면 김용기 회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은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 많이 보다 보니까 맹인 영역을 없애는 법을 서서히 저도 살면서 익히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자, 결론 가겠습니다. 이걸로 결론을 보여드릴게요. 영국에 어떤 되게 유명한 교수가요. 유럽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많이 먹잖아요. 학교 식당에다 이걸 놔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사람도 없어. 돈통을 갖다 놓은 거야. 무인 가게 여러분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쿼드로 아니면 되니까 그건 뭐 없어질 일도 CCTV 있으니까 CCTV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고 돈통 갖다 놓고 먹을 놈은 먹고 말라면 말아 라고 갖다 놨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냐면 옆에다가 그림을 붙였어요. 한 주는 이거, 한 주는 이거. 한 주는 이걸 붙이고 한 주는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이 이 이미지에 의해서 이 돈통의 매출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정말 속된 말로 골 때리 실험이죠. 세상에 이런 짓을 해. 저도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결론 보시죠. 사람 눈이 붙어있는 쪽에는 매출이 파란색으로 올라가 있죠. 꽃 그림 그려진 데는 초록색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결론을 보고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성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눈 남자로 보여요? 여자로 보여요? 남자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남자. 약간 애매해요. 약간 중성적이죠. 그 나이든 여자 나이든 여자의 얼굴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제일 매출이 높은 점. 이건 제가 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연구 결과에 없는 거예요. 네. 약간 남자 눈이 붙어 있는 데에 매출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보이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커피는 여자가 많이 먹는다. 기발한 답변이십니다. 그럼 제가 먹고 있는 건 뭔가요, 이게? 그렇군요. 자, 이 실험에서 이 교수가 결론 낸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면 더 신뢰도 높은 행동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참 재밌는 결과죠. 재밌는 결과인데,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내 안에 나. 맹인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독양적으로 말하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심적인 사람은 행동을 남이 보든 안 보든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담배 꽁초 버리시는 분들 너무 안 좋아해요.